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벌써 한 달째 우리 양대 지수는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90선을 또 코스닥이 900포인트의 저항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합니다. 우리 기업 실적은 수출, 즉 미국과 중국의 이 소비 지출 동향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글로벌 투자자들에 있어서 이 경기 민감주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를 고려할 때 보는 지표들, 환율과 GDP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한국의 현재 수출 증가세가 유지가 된다면 7년 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수출 5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코로나 여파에 따른 수출 감소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같은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에서 비중이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차세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전기차 같은 신성장 품목들의 수출 증가세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와 또 바이오, 친환경차 이 세 가지는 우리 정부의 3대 집중 육성 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들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기대감의 선반영과 또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앞으로의 개선세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조절에 대비를 하면서 고점 매수나 뇌동 매매 주의하시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우리 주식시장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세 가지 끼니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급등락하고 있는 종목 첫 번째 끼니로 함께 하시죠. 급등락 세기에서 오늘 SC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700억 미만의 소형주입니다. 플랜트 설비 업체인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모베이스 전자, 최근에 미국 전기차 업체 카노홀딩스와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테마이기도 하죠. 어제 대선 지지도에서 윤 총장이 조사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오늘장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시아 종료가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7%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농업주들 특히 아시아 종료 107%의 급등 나왔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중에서는 오늘 모베이스 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게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키 시스템이라든지 또 쿼락 세트 이런 그 자동차용 전자 부품을 비롯해서 전장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서현전자 라는 사명이었는데 지난해 바로 휴대폰 부품 회사인 모베이스로 인수가 되면서 그 모베이스 전자로 사명이 변경이 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오늘 모베이스 전자 외에도 서현이와라든지 이러한 그 주식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 회사의 그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최근에 모베이스 전자 주가가 급등을 했다 다시 또 주가가 좀 하락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최근에 이제 그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카누와 지금 27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또한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감 차원에서 일단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뭐 전기차 종목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또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지금 다크호스로 대선 주자로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또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테마를 함께 두 가지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모베이스 전자 등급 설정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투자 등급은 3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 시점에서는 사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레이딩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는 사실상 지금 뭐 상한가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불가능한데, 내일 이제 시초가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뭐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성 이슈로 주가가 뭐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 한 3,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가격은 짧게, 오늘이 지금 종가 지금 상한가가 지금 2,125원에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2,000원으로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한 5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2개 봤고요. 그중에 모베이스 전자의 등급 설정을 했습니다. 3등급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사기는 힘듭니다만 현재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목표 주가 3,000원, 손절가는 2,000원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끼니 보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3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현재 2% 플러스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딜의 업황, 내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11만 원 선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6% 강한 양봉을 뽑아내는데요. 6년 만에 최고가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발표했고요. 신풍제약입니다. 5거래일째 상승 플러스 1%. 북한 쪽에서 셀트리온과 신풍제약 같은 코로나 관련 제약사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나오는데요. 뭐 셀트리온은 워낙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에 대해서 이상도 이제 완료했고, 뭐 여러 기사들도 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일단 일상 결과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코로나 관련 주식 가운데 오른 종목 중 하나, 신풍제약까지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현대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최근에 이제 양호한 그 11월 달 지난달 완성차 이제 판매 실적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또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가 지금 최근 이제 6년 내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지난 3월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또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의 수소 관련 이제 정책을 이제 속속들이 지금 발표를 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수소차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리레이팅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지금 글로벌 공장 이제 셧다운을 뒤로하고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러한 수소차 경쟁력,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에 좀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도 지금 글로벌 지금 특히나 이제 수소 기업 중에서는 국내 완성차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지난 3분기 이후부터 산타페를 비롯해서 뭐 투싼, G70 또 GV70 등을 이제 줄줄이 지금 이제 신차를 지금 출시를 하면서 이제 신차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믹스 개선 효과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제네시스 판매량 호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G80을 비롯해서 GV80까지도 지금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금 내수 판매량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믹스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대한 그런 기저효과까지 또 내년에 이제 코로나 종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또한 이제 지금 점진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좀 모멘텀이 여러 가지 지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아까 잠깐 수소차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아예 판매하지 않는 시점에 대해서 점차 여러 국가들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차 없이는 전 세계에서 수소차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네. 때는 가장 경쟁력이 좀 높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유일하게 지금 양산해서 생산한 회사가 지금 바로 이제 현대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 스위스로 또 수소 트럭도 또 수출한 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좀 앞서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수소차 경쟁력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한 eGMP의 그러한 경쟁력 부분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지난 7월에 주가가 10만 원 선 지지력을 잘 다져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배터리주는 굉장히 잘 갔었는데 뭐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 그때 10만 원 선을 잘 다져 나간 이후에 오늘장 이제 19만 8천 원까지 뭐 9만 6천 원이군요. 1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만 원 대비해서 2배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등급을 주시겠어요? 투자 등급은 2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현대차의 주가 상승세가 좀 다소 가파르긴 합니다만 지금은 실적보다는 이러한 좀 앞서 말씀드린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현재 시점에서 한 10% 이상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22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짧게 1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현재 12개월 예상 PER로 9.5배 수준, PBR은 0.7배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성장 섹터 대형주 얘기하면서도 현대차 쪽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가파르게 최근 올라온 부분은 좀 부담이긴 합니다. 2등급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끼니 테마입니다. 오늘 장의 테마 먼저 코로나19 램데시비르 관련주 5.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이 3.7%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모더나 관련주가 지금 또 급등을 하는데요. 7%까지 강세를 띠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 주식들 순환매 일어나고요. 게임주 오늘장의 단연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테마를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게임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컴투스의 그 서머너즈 워가 중국 외자판호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컴투스 비롯해서 이러한 판호 관련 그런 모멘텀 외에 종목인 이제 좀 애니소프트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컴투스를 비롯해서 오늘 이제 주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판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외에 이제 애니소프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애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내년도에 지금 신작 모멘텀이 지금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1분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지금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만 상반기에 대만 또 하반기에는 일본으로 이제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애니소프트 같은 경우에 신작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또한 이제 MMORPG 게임들이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내년도에 그러한 대만이라든지 이런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좀 흥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년도에 국내 지금 모바일 게임의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MMORPG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그 게임 업종 내에서 NC소프트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사실상 거의 뭐 신작 모멘텀에 좀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신작 이제 출시 전에 이제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슬로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재차 흥행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 또 2차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올 여름에 제가 빅머니 오프닝 때 양대 시장의 15개 대형주 보면은 굉장히 든든하고 이렇게 성장 모멘텀을 장착한 대형주를 딱 전열을 갖춘 걸 본 게 진짜 제가 주식시장 본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자동차와 통신 장비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또 성장세에 동참했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NC소프트는 사실 시가총액 15위권 아래로 밀려나서 호가 때도 한번 짚어드렸고 또 뭐 기아차나 NC소프트 끝에 차나 소프트를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명 변경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종목이기도 합니다. NC소프트 등급 알아보겠습니다. 몇 등급 주시겠어요? 투자 등급은 2등급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작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주가 상승 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지난번 이제 전고점이 99만 7천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난 이제 6월에 최고점 이제 역사적 최고점이 99만 7천 원을 찍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돌파를 못했었는데 상징적인 이제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한 100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7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또 본격화되는 NC소프트의 신작 모멘텀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저변 확대와 해외 쪽에서 MMORPG의 특히 중국 게임이 일단 흥행을 했는데 따라서 우리도 MMORPG의 강자 NC소프트가 있습니다. MMORPG의 확산에 대한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등급 2등급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0만 원, 손절가는 78만 원 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마감 전후 눈치 싸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JK스탁의 곽영훈 대표,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수능으로 인해서 1시간 수년된 주식시장 이제 마감 4시 21분이고요.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호가 상황 1%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1.05% 현재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2,700선을 지금 호가 상황에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906포인트 선의 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항선 돌파 시도가 호가 상황에서 양대지수 나란히 나오네요. 오늘 외국인은 좀 소극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래도 매수폭을 장 후반에 늘리고 있는데요. 622억 원어치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2,289억 원어치의 순매수, 기관은 2,800억 원대 매물을 내놓으면서 현재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화학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운송장비 쪽에 외국인 기관, 분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가보시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 각각 300억 원대, 620억 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고 개인 쪽에서 1,400억 원 가까운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떤 종목의 호가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현대차 보셔야 되겠죠. 네네, 현대차 안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올해에 이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제가 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지금 뭐 그 횡보를 좀 하다가 우상향 패턴을 좀 가고 있는데 일단 뭐 가까운 이제 4분기,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라인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강력한 내수 시장의 판매 증가 이런 부분이 예상되고 북미 지역도 이렇게 ASP가 또 증가한다라는 그런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물량 개선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저평가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셔야 된다. 예, 분할해서 모아간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9만 5천 원인데요. 손절가는 17만 9천 원 정도, 17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시죠. 25만 원, 25만 원까지 잡으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시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로 대응할 수 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 차화정 장세 때 사실 현대차보다도 기아차의 시세가 훨씬 좋았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 나란히 6에서 7%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생명과 두산인프라코어 3% 이상의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파라다이스와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1% 내외의 약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죠. 어떤 종목의 호가를 볼까요? 네, 막판에 그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오른 종목이 좀 있는데요.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좀 장막판에 급등했습니다. 소마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마젠은 현재 마크로젠이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솔루션 제공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염기설 분석의 뭐 골드 스탠다드로 불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소마젠이 현재 주목을 받는 쪽은 바로 이제 모더나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메신저 RNA 관련된 모더나와 관련된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모더나가 이제 거의 FDA 승인 임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현재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마젠 역시 그 부분 때문에 장 막판에 12%대 상승률이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었고요. 우선은 내일도 장 막판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현재 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 같아서 내일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들이 좀 약간의 어떤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소마젠도 아직 거의 안 오른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마젠 한번 눈여겨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세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 열흘 넘게 현재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셀트리온 그룹주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요. 13거래일 연속의 상승, 1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14% 급등하고 있는데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에 이어서 중국의 파노 발급을 받는 그런 기업으로 예상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노 발급을 대기하고 있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의 펄어비스가 14%의 강세, 엔터주도 역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또 어떤 종목 호가를 볼까요?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9%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되었어요. 개선이 되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추정 영업이익이
지금 뭐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한 18% 이상 좀 증가되는, 좀 개선되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PBR이 1배 수준이다라고 좀 미만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해서 10% 상향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더 이제 전장사업부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긍정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9만 원입니다. 예, 9만 원인데요. 손절가는 87,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000원 정도 잡고 목표가는 뭐 종고점을 뚫어서 12만 5천원, 9천원까지 잡고 중장기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진행하자. 왜 내년에 좋을 거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시아 종료가 오늘 뭐 찰실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뭐 골판지의 가격 인상이라든지 철광석의 가격 인상에 따른 철강 가격 인상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멘트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고요.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4에서 6% 상승세를 띄고 있는 모습. 건설주 가운데 대우건설도 현재 6%, 7%까지 상승 효과를 키우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다시 코스닥입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 흐름부터 좀 보시죠. 제로투세븐은 현재 300일선 이 근방에서 중기적인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들렸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따라서 게임 업체들이 이제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로투세븐도 현재 11월 25일 날 상한가에서 물론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안정적으로 지지를 한 이후에 30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용품 쪽에 중국에서 항상 온라인 판매를 하면 이제 1등을 차지를 하기도 하는 그런 또 경쟁력 있는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중국 역시도 가족 계획을 철폐를 했죠. 그래서 유아용품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래부터 좀 소문이 나고 시장 점유율이 뛰어난 제로투세븐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이제 반도체에서 자동차 쪽으로 조금 함께 이제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통신 장비 쪽에서는 오늘 반응은 별로 없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KMW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가 상황 알아봤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 고용지표 부진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 사이에서 혼조세로 마감됐는데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써나가던 미국 증시가 가격 부담감 속에서 고용지표 부진이 시장 상승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05% 하락세, 다우존스 산업지수 0.2%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ADP 전미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망치 47만 5천 명보다 크게 낮은 30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의 재유행과 봉쇄 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고용 회복이 둔화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양책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그래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전날 초당파 의원들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책 법안을 제안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자신의 취임 이후에 더 큰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취임 전에 일부 부양책 타결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간밤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서 영국 증시가 1%로 또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이르면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달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까지 백신을 접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과 이에 따른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주가가 미리 오르게 되면서
가격 레벨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월가에서는 12월에 대한 기대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강세장에서 S&P 500이 1월에서 11월까지 10%의 상승률을 보였다면 항상 12월도 추가 상승이 있었다면서 올해 주식시장 강세장으로 마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강보합권 전후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그 폭을 잘 유지하면서 장중 내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현대차가 어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내년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4년 이후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또 내년 디램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SK하이닉스 주목을 받았습니다. 컴투스가 4년 만에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 펄어비스, JYP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임 엔터 드라마주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또 상승세, 매기 확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존슨앤존슨과 화이자 백신 구매를 위한 여러 협상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기 전에 이번 겨울을 잘 대비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수치가 역대 최대이고요. 또 오늘 발표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 540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능 이후에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과 또 내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선 반영했다는 차원에서 부담감과 주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 91달러 선을 위협하는 약세를 추가적으로 보였습니다만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장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0.76%가 상승한 2696.22포인트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696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 장중 고점이군요. 장중 고점 마감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에 종가가 형성되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5거래일, 현재 6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0.92%가 오른 907.61포인트 기록하면서 어제 899에 마감됐지만 오늘 바로 900포인트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장 후반에 외국인이 이렇게 대거 들어오는데요. 이 시그널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1,000억이 안 되는 매수세를 아까 호가 상황에서 전해드렸는데 현재 2,125억 원어치의 대규모 매수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800억 원 가까운 매수를 기록했고 기관 쪽에서 3,882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900선의 저항을 개인 쪽에서 뚫어줬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1,344억 원어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270억 원대, 610억 원대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부터 뷰 확인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어떤 탄력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7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과열권 2,74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더 강하게 상승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지수 조정이 나올 것이냐를 좀 고민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은 내년 이제 펀더멘탈 전반적인 어떤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로에 놓여져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고 저평가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 쪽으로 해서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자체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 높게 봐주셨고요. 하지만 덜 오른쪽을 또 봐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코스피 5일선에서 훌쩍 뛰어 올라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 일단 또 가보겠습니다. 저항을 뚫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코스닥 지수가 드디어 이제 코스피와 더불어서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은 연말이 되기도 전에 우선 돌파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우선은 이제 양도세 이슈는 좀 적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좀 분위기가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1월 효과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좀 조정을 이후에
비중을 좀 담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우선은 좀 당분간은 좀 단기 상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비중은 좀 추가를 하지 마시고 좀 조정이 왔을 때 담아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겠다라고 코스닥 지수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관점 가지고 있고 워낙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핫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열권으로 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이제 조정을 준비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 제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정리를 하면 종목별로 좀 다음 달 이슈가 있는 종목별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주 신약 모멘텀 쪽이 또 들썩들썩하죠. 오늘 레고캠바이오, 나이백, 파미셀 같은 종목들이 또 신약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아까 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미 네. 뭐 열렸죠. 사상 네. 최고가니까요. 네. 사상 최고가, 연중 최고가 마감인데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그 위에 사실 매물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없는데 종목의 어떤 어떤 순환 관점에서 바뀌겠죠, 주도주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섹터라든가 자동차 섹터, 네.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이 바이오 쪽에 CMO 쪽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투자하는 게 맞고요. 어떤 그 수급의 집중 현상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요. 네, 예, 네. 이 바이오 세 가지. CMO, 예, 예. 바이오 CMO 네, 이 네, 세 네. 가지를 네. 봐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대 중점 육성 산업이고요, 우리나라. 네, 반도체, 자동차, 또 바이오 CMO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또 대표님께서는 1월 휴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1월 휴가라는 거는 이제 연초에 이제 희망이 차오르면서 그렇죠. 낙관론이 네. 있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 거기에 편승 못할까 봐 사실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고점에 잡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상승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좀 뭐 발을 동동 뭐 구른다든지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온 이후에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이제 만약 지수가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종목별 장세로 바로 돌아섭니다. 그렇게 되면 종목 선별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1월 달 하면은 역시나 뭐 기관의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바뀌는 또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큰 이벤트. 또 코스닥과 아주 연관이 깊은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아마도 이런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좀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뭐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자동차도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 탄감공님께서 셀트리온은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송 대표님께서 20만 원 중반 내외에서 매수 의견 강력하게 주셨는데 여기서 끝인지 시작인지 코스피도 여기서 끝인지 시작인지 코스닥도 역시 900에서 끝인지 시작인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을 현재를 잘 관찰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마감 후에 눈치 싸움 들어갈게요. 먼저 곽 대표님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예, 빅히트가 오늘 좀 올라왔죠. 전일 대비해서 4.12%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는 진행이 안 되죠. 안 되지만 이제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더 주목하는 것은 4분기 이 아티스트별 음반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어느 정도 그 신규 상장 후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가는 추세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8만 9,500원이니까 손절가를 17만 4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 정도만 깨지면 보연이 주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한 25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분할해서 대응해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빅히트가 바닥을 잡았을까요? 축적되는 팬덤의 힘을 갖고 있는 엔터사입니다. 연말에 또 31일에 또 이 빅히트가 M&A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돌들을 이제 산하에 두고 있는데 투마로우바이투게더도 굉장히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많은 또 아이돌들의 무대가 예정되어 있네요. 팬들은 더 열광하겠죠.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또 호가를 볼까요? 네. 그래서 아직 더 오른 이제 제가 바이오 종목 그리고 좀 실적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 번째 종목 제넨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넨바이오는 이제 그 제넥신이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GX19 코로나 치료제와 예방 백신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넥신이 주가가 좀 올랐고 주요 이평선,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나왔기 때문에 제넨바이오도 도중에 중간중간 수급들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면서 신규 기대감이 좀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현재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평선들이 해서 지금 거의 뭐 지지를 계속 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계속해서 좀 매집형 패턴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투신권에서 4만 주 이상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산업 폐기물 관련된 또 기업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이 산업 폐기물 시장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의료 폐기물까지 좀 넘쳐나면서 이 폐기물 시장 자체도 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좀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넥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수 기술로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제넥신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고 그에 따른 또 제넨바이오도 공동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의 추이는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얼마까지 갈 수 있나요? 일단은 짧게는 일단은 제넨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4,500원 1차 목표가 좀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슈팅이 좀 나와준다면 역시나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금방까지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손절 가격은 우선은 2,8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주 제넥신 그리고 제넨바이오 신약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업체까지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리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10만 원이거든요. 99,800원 이렇게 되는데 현재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가는 한 10만 7천 원 정도로 이제 좀 잡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목에 좀 찬 듯한 느낌이 들죠. 손절가는 이제 8만 5천 원 수준인데 뭐 정고점을 뚫으면은 또 추세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올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설 계획이나 증설 효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2020년 올해죠. 올해 대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매출이 한 39%,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하는 걸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세 대응과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더 증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음극재, 양극재 동시에 하는 회사인데요. 음극재가 더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가운데 음극재 종목 포스코 케미칼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세 대응할 수 있는 또 저항선 돌파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어떤 종목 눈치 싸움 해볼까요? 네, 네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시면 이제 엔터주라든지 엔터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간만에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주요 이평선, 특히 1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 기술적 위치로도 적합한 이런 종목들이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중국 관련된 제로스27도 언급을 드렸죠. 이런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히 좀 봐셔야 될 것 같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좀 매수를 하기에 좋은 기회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대장 역할로 좀 떠오르면서 좀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움직이길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상승하는 겁니까? 얼마까지 볼까요?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아주 양봉 꽉 차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약에 목표가를 본다면, 근데 워낙 윗꼬리들이 많이 달려서 매물대가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매도가는 저는 이제 89,500원 근방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 가격은 주요 이평선 이 구간이 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7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와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친환경차와 LG전자, 빅히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돈 굴리는 대가들의 시선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한민엽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위클리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양대 지수 상승했는데요. 내일 시장 어떨까요? 전략 주시죠. 일단 내일 코스피 시장 상승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2,710포인트대까지 좀 상승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동시효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1,500원 이상 막판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2,000원 이상 좀 매수가 좀 됐고요. 일단 지상승 시마다 기관의 매도는 나올 걸로 보지만은 업종별로 순환매 돌아가면서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2,7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까지 2,710포인트 돌파가 나온다면은 일단 1,750포인트까지 상승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오늘 순환매가 좀 나타났는데 오늘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IT 업종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에 더불어서 이런 종목군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땐 지주사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가 좀 강세 흐름 보였고요. 오늘 눌림목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SK나 한화 등 그런 지주사들 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지수는 90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 150는 1,400포인트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수 이탈이 없으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디바이스 ENG나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종목군들, 테스도 조정한 이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는 카메라 렌즈나 모듈 관련주들, 옵트론텍 장 후반에 좀 강한 좀 상승세로 좀 끝났던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LG화학이나 LG생건도 좋아서 또 LG를 제가 한번 또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서 차트를 좀 돌려봤었는데 6만 원에서 또 9만 원이라는 이 박스권을 10년간 유지하고 있는 LG 7만 3천 원이네요.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SK 한화 중요하게 봐주셨고요. 또 IT,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주, 전기차 관련주, 한한령 해제 기대감 중요하게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관심을 가질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앞서 언급드린 스마트폰 부품 관련은 카메라 렌즈나 모듈, 그다음에 필터 관련 종목들, 옵트론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거래량이 390만 주, 어제와 오늘 한 100만 주대 좀 거래되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가 나왔지만은 기술적으로 5일선대 회복하면 양봉 캔들,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강한 매수가 오늘도 좀 들어왔습니다. 10일거래일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옵트론텍은 강하고 5배 주민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 확대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폼이나 보급형 중저가 폰에 대한 폴디드 줌 채택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2019년도 60억에서 올해 한 300억 이상 돌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500억 이상의
매출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 채택이 증가되고 고기능화, 단가 상승에 따라서 카메라 필터에 대한 채택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내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는 부진했지만 올해 하반기 또 살아난 스마트폰 판매가 한 3억 대 정도 나온다면은 올해보다는 좀 급증한 실적이 내년도 최대 실적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트론텍 수급적으로나 기술적, 그다음 성장성에 좀 베팅이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와 자동차를 전방 산업으로 함께 갖고 있는 카메라 쪽 옵트론텍까지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특히 IT 자동차는 이제 뭐 같이 봐야죠. 자율주행도 들어가니까요. IT화가 되는 자동차 내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치료제와 또 백신 CMO 이 가운데서 앞으로 어느 쪽이 시장을 또 주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빅머니 또 애청해 주시는 분들 내일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빅머니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